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락샤라고 합니다. 인도 출신의 시장 분석가예요.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겨서 저를 한국, 서울로 보냈어요. 인도의 새로운 무역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해야 했거든요. 꽤 큰 책임이었는데 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곳은 제가 여태껏 본 어느 곳과도 달랐어요. 뭄바이의 공항은 늘 북적대고 정신없는데 여기는요, 모든 게 너무나도 매끄럽고 조용하더라고요. 로봇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큰 화면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힌디어도 눈에 띄길래 괜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기 진짜 첨단 기술의 나라네. 사실 처음엔 여기에 오는 게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인도의 새로운 무역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저와의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공항을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대단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면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닌가 싶었죠. 짐을 찾고 나서 택시를 타러 나왔어요. 여기는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더 깨끗하다고 할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들이 정말 높아서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게 새롭고 반짝반짝하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도로가 넓고 매끄럽고 우리나라처럼 울퉁불퉁한 길이 전혀 없었어요.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움직이고 경적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조용했어요. 여기가 서울 맞아요? 저도 모르게 기사님께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 봐요? 영어로 물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도심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 벽마다 스크린이 달려있고 거기서 형형색색의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한 보도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대부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로봇 주위에 모여서 구경하는 모습도 봤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죠.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여기는 건물들이 더 높고 더 화려했어요. 명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비싼 차들도 많이 보였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작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잡혀있는 미팅들이 떠올랐어요. 인도의 무역 규제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을 직접 보고 나니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를 필요로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자꾸만 낮에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봇들, 깨끗한 거리, 높은 건물들 모두가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내가 정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던 걸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결국 잠에 빠져들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되겠는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몇 시간 후면 첫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야 했거든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락샤,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자신이 없었어요. 호텔을 나와 서울의 바쁜 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다들 자기가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무리에 몸을 맡겼어요.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여기에 오기 전엔 한국과 그들의 경제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첫 미팅은 한국의 몇몇 주요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큰 사무실 건물 앞에 다다르니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어 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인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제가 예상한 어수선한 혼잡함은 없었어요.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빠르게 걷지만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마치 완벽하게 짜인 군무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스크린이 가득했어요. 건물, 버스 정류장, 가게 창문 안까지 광고, 뉴스, 그리고 각종 정보들이 선명한 색감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컴퓨터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풍겨오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길거리 음식 파는 분들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을 팔고 계셨거든요. 짭조름한 팬케이크, 꼬치에 꽂혀 있는 구운 고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같은 것들이요. 다 맛있어 보였지만 긴장한 탓에 아직은 뭘 사 먹을 엄두가 안 났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결제를 하거나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심지어 음식을 주문할 때도 휴대폰을 쓰더라고요. 뭄바이에서도 휴대폰을 자주 쓰긴 하지만 여기만큼은 아니었어요. 마치 휴대폰이 그들의 손의 연장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는데 반짝거리는 입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자동문이 슥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로봇이 저를 반겨주는 거 있죠? 아이 정도 크기의 로봇이 얼굴 화면에 미소를 띄우며 환영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완벽한 영어로 말하는데 너무 놀라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보니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시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바다처럼 넘실대며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이는 게 자연이 이 첨단 도시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했어요. 밤이 되자 도시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변했어요. 여기저기서 빛나는 색색의 불빛들 덕분에 한강이 마치 무지개가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고 더 정리되어 있으며 솔직히 말해 상상 이상으로 인상적이었거든요. 며칠간 예정된 회의들이 떠오르면서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무역 제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러 온 건데 막상 이 도시를 보고 나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도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처음으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건 아닐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몰라요.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울. 그리고 한국에 대해 배울 게 아직 정말 많다는 거요. 그리고 어쩌면 인도도 배워야 할 게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식당을 발견하고 현지 음식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불고기라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종업원이 양념한 고기라고 설명해줬거든요. 음식이 나오자 냄새가 정말 끝내줬어요. 첫 입을 먹고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꺼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카페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커피 머신의 윙윙거리는 소리 외엔 조용했어요. 모두가 얼마나 집중하고 생산적인지 느껴졌어요. 이런 여유로운 공간에서도 저렇게 몰두할 수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첫 회의를 위해 사무실 건물로 향했어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 멋진 건물이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 모든 게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어요.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해주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회의실로 저를 안내해줬어요. 잠시 동안 멍하니 서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서울의 전경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한국 관계자들이 하나둘 들어오자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왔어요. 바로 이걸 위해서 여기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모두가 제 말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도의 무역 제한을 언급했을 때도 한 분은 오히려 미소를 짓더라고요. 발표가 끝나자 김 부장이라는 여직원이 입을 열었어요. 상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인도의 역할은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다각화해왔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김 부장은 계속해서 한국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왔는지 설명했어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산업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 왔다고 했죠. 저는 박 사장님 사무실 앞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로 준비해온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박 사장님은 한국 최고 기술 기업 중 하나의 고위 임원이셨어요. 그분이 인도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죠.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무실이 엄청 넓은 데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거든요. 저 멀리까지 높이 솟아있는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박 사장님은 커다란 책상 뒤에서 일어나 걸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날렵한 검정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잘 정돈된 반백의 머리카락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아주 친절해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락샤 씨.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악수를 나누셨어요. 앉으시죠. 사장님은 책상 앞에 놓인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그 거대한 사무실에서 스스로가 아주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 박 사장님은 의자에 기댄 채 아주 여유로워 보이셨죠. 반면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박 사장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인도의 최근 한국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신 거죠? 저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고 무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걱정하거나 화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락샤 씨, 사장님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잠시 말을 멈추셨을 때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혹시 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사장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미래 계획이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전 세계에 걸쳐 튼튼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방향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마 제 표정에 드러난 혼란을 사장님도 눈치채셨는지 미소가 조금 더 커지셨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은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고 갑자기 창문이 커다란 스크린으로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나더니 한국과 여러 나라들을 잇는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보세요. 사장님은 지도 쪽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 걸쳐 저희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수년간 무역 관계를 다각화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죠. 저는 사장님이 각 지역을 확대해가며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명하시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어요. 놀라웠고 동시에 약간 압도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제한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저는 다시 원래 계획대로 질문을 던지려고 애썼어요. 인도에서의 사업에 타격이 클 텐데요. 사장님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적응할 수 있어요. 무역 문제는 이전에도 많았고 우리는 항상 해결 방법을 찾아왔으니까요. 사장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고 저도 따라오라는 듯 손짓을 하셨어요. 창가에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서울을 보세요. 락샤 씨, 20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했어요. 항상 앞을 내다보고 항상 혁신해왔기 때문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세련된 빌딩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아래 거리를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눈에 담았어요. 혼란스럽지만 익숙한 뭄바이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예요. 사장님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도와 계속 협력하길 원하지만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대비가 되어 있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회복력과 미래 지향적인 접근에 감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인도의 중요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걸까? 사장님이 제 불안함을 눈치채셨는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락샤 씨,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가장 성공적인 나라와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생각할 게 참 많았어요. 한국이 인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모든 가정이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인도의 무역 제한 조치는 물론 도전이 되겠죠. 사장님은 제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미팅이 끝날 때쯤 사장님은 저를 문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누는데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신뢰감을 주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락샤 씨, 이번 만남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전히 생각이 많아진 상태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방금 전 경험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 오면서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해 나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어쩌면 인도도 배울 게 훨씬 많다는 거요. 박 선생님 사무실을 나설 때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죠. 유리로 반짝이는 건물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걷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서울의 인도는 정말 깨끗하고 넓었어요. 뭄바이의 복잡하고 사람들로 가득한 길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멈춰서서 둘러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였는데 제가 알던 정류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커다란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뭄바이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버스가 언제 올지 아니면 아예 오긴 할지조차 모르는 채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계속 걷다 보니 자그마한 가게에서 사람들이 간식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카드를 터치하고 필요한 걸 집어들고 바로 떠났어요. 그렇게 간단하고 빠르게요. 저희 동네 가게에서 줄 서서 잔돈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매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걷다 보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을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근처에 음식점이 하나 보여서 얼른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작은 로봇이 저를 반겨주더니 테이블까지 안내해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왔어요. 메뉴도 전자 태블릿으로 보면서 몇 번만 눌러서 바로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웨이터를 기다리거나 메뉴판을 보며 헷갈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었어요. 음식을 기다리던 중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대학생들 같아 보였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신기하더라고요. 스포츠나 영화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몰래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졌어요.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돕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마치 일상적인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뭄바이에서는 이런 주제는 전문가들끼리나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선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주제라니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싶어졌어요. 걷다 보니 강남에 도착했어요. 인도에서도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 덕에 이름을 들어봤던 곳이라 정말 기대됐죠. 기대한 만큼이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거리에는 최신 패션과 기술을 자랑하는 고급 매장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 한 자동차 전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에 있는 자동차들은 그냥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전부 전기차였고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외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이 자동차들이 스스로 주행하고 주차까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뭄바이의 교통체증과 매연, 그리고 소음이 생각났어요. 이 차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았어요. 오후가 점점 깊어가면서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이 모든 걸 보며 감탄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 우리 인도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우리도 똑똑한 사람들 많고 자원도 충분히 있는데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기술에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태블릿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쉽게 다루고 강아지 목줄에는 스마트 기기가 달려 있고요. 그 기기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부과한 무역 제한 조치가 사실 우리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려. 우리는 이런 발전과 혁신에서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단지 이 나라에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이유로요? 지금 보니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때문에 고생할 거고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뒤처질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이제는 대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 제 가족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저녁이 되면서 서울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이 모든 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인도도 변해야 했어요. 빠르게요. 우리도 눈을 떠야 하고 한국처럼 배워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해야 할 일도 많았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변화라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도시, 서울이 저한테 보여준 건 단순히 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인도가 가질 수 있는 미래의 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오랜만에 설레게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오랜만에 희망이란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인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요.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서울을 더 많이 둘러볼수록 인도의 행동이 가져올 진짜 결과를 더 뚜렷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인도는 과연 어떨까요?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 정부의 잘못된 무역 제재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길을 걷다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쯤 저는 근처 포장마차에 멈춰 섰어요. 상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뭄바이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들이 떠올랐어요. 그 가게들은 혹시 한국에서 수입한 재료나 장비에 의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장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맛있네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건네며 떡볶이를 가리켰어요.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 손님은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서울의 작은 포장마차조차도 이렇게 디지털화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 보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새삼 느꼈어요. 걸음을 이어가다 전자제품 매장 앞에 섰어요. 쇼윈도에 진열된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제품들 중 대부분이 인도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계속 구매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제품들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인도 내 사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공장 노동자들 무리를 보게 됐어요.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을 보면서 한국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인도의 공장 노동자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건넜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공원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아이들은 미래형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몇몇 놀이기구는 교육적인 요소도 포함된 것 같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작은 소녀가 태블릿을 들고 신나게 엄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걸 보니 저희 조카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조카도 저런 기술과 기회를 접할 수 있을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전망대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멋졌어요.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서울 전체가 반짝이기 시작했죠. 아름답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서글펐어요. 인도는 아직도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들을 훑어봤어요. 인도는 전부 한국에 교훈을 줄 것이라는 무역 제재 관련 기사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서서 번영하는 서울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배워야 하는 건 우리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벤처 산업이 발달한 방갈로르에 있는 기술, 스타트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은 인공지능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파트너십도 이제는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도는 이런 흥미진진한 발전에서 뒤처지게 되는 걸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대학 앞을 지나갔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캠퍼스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첨단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아까 박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요. 이 학생들 중 많은 수가 졸업 후 다른 나라에 가서
한국의 혁신을 전파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결국 피해를 본 건 우리 자신이었어요. 큰 기업이나 정부 관료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공장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학생들, 그리고 소비자들이요.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 작은 전자기기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유학을 꿈꾸는 동생. 이 사람들은 이번 무역 제재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내일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생각에 짐을 싸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한국의 발전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책임감도 느꼈어요. 제가 작성할 보고서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곳에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전하겠다고요. 쉽진 않겠죠. 특히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실수를 인정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와 발전을 제공하고 싶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도 변화해야 해요. 잠이 들기 전 제 머릿속엔 서울과 뭄바이의 이미지가 교차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보였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보였어요. 만약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반짝일 수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저는 그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뭄바이까지 가는 비행시간은 약 7시간. 서울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되짚어볼 시간은 충분했죠.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르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시 전체가 정말 첨단화돼 있었고 효율적이었죠. 가만히 떠올려 보니 스마트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 편의점에선 계산원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정말 마치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그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뭄바이에 도착하기 전에 배운 것들을 다 정리해놔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적어 내려가다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서울에 오기 전까진 인도가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의 무역 제재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죠.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거래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인도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회의에서 자신감 넘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니 살짝 부끄러워졌어요. 한국 관계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워낙 예의를 잘 지켜줘서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 사이에 오갔던 미묘한 시선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를 순진하다고 생각했겠죠.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며 물어보길래 물 한 잔을 부탁하고 한 모금 마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인도로 돌아가서 상사들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고민해야 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역효과만 나왔다는 걸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만 손해를 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걸 말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분들이 아니란 걸 잘 알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그러다 문득 고향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이 생각났어요. 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상황에서 그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한국 제품을 유통하던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서울에서 봤던 첨단 기술에 대해 썼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그리고 모두가 최신 기술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까지요. 한국이 어떻게 무역 파트너를 다각화하면서 인도와의 무역 중단에도 크게 타격받지 않았는지도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도에 대한 가능성도 적어 내려갔어요. 우리는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와 아이디어도 넘쳐나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혁신을 장려한다면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 어떤 분야에선 우리가 선도할 수도 있을 테고요. 글을 쓰다 보니 희망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만난 박 씨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신감 있고 침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가진 태도를 인도에도 가져가고 싶었어요. 오만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미래에 대한 조용한 확신 같은 거요.